오늘은 중세시대 귀족 여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는 현재보다 치안이 훨씬 좋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여성들의 권리는 오늘날과 비교하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낮았죠. 남성 중심적인 역사를 가졌던 서양의 국가에서 태어난 여성들은 평생을 극심한 성차별에 시달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동양의 경우에는 제도적인 그리고 사상적인 이유로 차별을 했지만 서양, 특히 유럽의 경우에는 문화와 신화, 제도까지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죠. 애초에 성별에 따라 사회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회와 남성들이 정해둔 울타리 밖으로 나가려 하면 곧바로 마녀 혹은 이단으로 취급받았죠. 그래서 마녀 사냥의 희생자는 대부분 돈이 많은 부르주아 여성들이었습니다. 종교에서도 학문에서도 전쟁과 상업에서도 여성들의 자리는 없었던 것이죠. 보통의 여성들은 평생을 고된 가사노동에 시달리며 보냈고요. 육아와 가사노동 같은 잡다한 집안일들이 남성들이 정해준 유일한 역할이었던 것이죠. 물론 중세시대에도 평민 여성으로 태어나서 높은 지위와 돈을 벌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높은 지식 수준을 갖추고 남성들을 상대하며 성을 팔았던 프랑스의 코르티잔들이 대표적이죠. 코르티잔들이 다른 평민 여성들은 누릴 수 없는 것들을 누리기는 했지만 이들은 성을 팔며 동정과 순결이라는 남성들이 만들어준 이상적인 여성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차지하려면 성을 팔아야 했으니 잔인한 현실이었죠. 성을 사고 팔았던 것은 자신의 선택이고 잔인한 현실이 아니었을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 받는 시선은 잔인했습니다. 중세 유럽은 특히 기독교가 기승을 부렸던 시대이기도 하니까요. 잔인한 현실을 더욱 끔찍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피임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피임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젊은 여성들이 갑작스러운 임신을 하는 경우가 많았죠. 애초에 피임이라는 것 자체가 여성의 권리가 성장하면서 함께 등장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당시에는 임신을 하면 낳는 것 말고는 딱히 다른 방도가 없었죠. 그나마 결혼을 한 여성이면 다행이었지만 미혼 여성에게 임신은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또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 여성들에게도 임신은 너무도 끔찍한 현실이었죠. 혹시라도 아이를 없애려다 걸리기라도 하는 날에는 이단이니 뭐냐 하는 말들로 잡혀가 죽거나 불구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중세시대의 여성 중에서 90%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여성들은 하루하루 칼날 위를 걷는 듯한 삶을 영위했는데 그렇다면 상위 1%의 귀족 여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귀족 여인들은 평민 여성들과 달리 하루하루가 각박하지는 않았습니다. 눈을 뜬 순간부터 한숨도 돌릴 시간이 없는 평민 여성들에 비하면 훨씬 더 여유롭고 쾌적한 삶을 누렸죠. 하지만 이것이 귀족 여인들의 유일한 장점이었습니다. 평민 여인들이 가축이나 도구와 같은 취급을 받았다면 귀족 여인들은 장난감이나 애완동물과 같은 삶을 살았죠. 귀족 여인들이 지켜야 하는 것들은 까다롭고 엄격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것은 당연히 용서받을 수 없었고 남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노래와 연주를 배워야 했죠. 무엇보다 남성에게 먼저 말을 걸거나 자신의 의견을 비추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는데 어떤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남편에게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 여인은 순종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질타를 받았습니다. 말도 걸 수 없고 욕구도 가질 수 없었으며 그냥 주면 받고 먹으라면 먹어야 했죠. 남편은 아내를 때릴 권리까지 법적으로 가지고 있었으니 더 말이 필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중세 귀족 여인들의 하루에서 새벽 기도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새벽에 깨어나 기도를 하고 난 뒤에는 오늘 하루 동안 입을 드레스를 골랐고 해야 하는 일을 보고받았습니다. 하는 일이라고 해봤자 대부분 하녀들이 일하는 것을 감독하거나 수업을 받는 것이었죠. 일과 보고까지 마친 귀족 여인들은 여인들끼리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할 때에도 당연히 많은 대화를 해서는 안 되었고 나누는 이야기도 가정적인 문제나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누었죠. 식사를 마친 후에는 여성이 기혼인지 미혼인지에 따라 하는 일이 약간 달라지는데 미혼 여성의 경우에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대화 상대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교양과 지식을 배웠고 남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춤과 노래를 배웠죠. 자신이 배우고 싶은 분야가 아닌 남성들이 정해준 분야만을 공부해야 했습니다. 기혼 여성의 경우에는 미혼인 어린 여성을 가르치는 선생의 일을 맡아서 하거나 하녀들이 청소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관리 감독을 했죠. 때로는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농지를 찾아가 노동자들을 감독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마친다면 오전이 끝났죠. 점심 식사를 마치면 오전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지루한 오후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오전에 했던 일들과 똑같았지만 딱 하나 다른 것이 있다면 남편에게 대접할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었죠. 여인들이 먹을 음식이 아니고 밖에서 일하다 들어온 남성에게 대접할 음식이기 때문에 직접 감독을 하며 정성을 들여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여기까지 마쳤다면 이제 귀족 여성에게 약간의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졌는데 사실 이 시간에도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죠.
남성들이 바라는 여성에 조신하고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오전에 교육받았던 춤이나 노래, 악기 연주를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로는 자수를 뜨거나 너무 경박스럽지 않은 한도 내에서 구경거리를 보기도 했죠. 시간이 흘러 잠에 들 시간이 되면 하루를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기도를 하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면 어제와 같은 하루가 반복되었죠. 이때까지 본 것처럼 귀족 여인들은 평민 혹은 그 이하의 계급을 가진 여성들보다는 여유롭고 쾌적한 삶을 누리기는 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것을 걱정해야 하는 평민 여성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윤택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않았을 뿐 지루한 하루에 박혀 있어야 했던 것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에서 오는 무력함과 안도감이 중세 귀족 여인들의 머리에 박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이런 중세의 모습은 다른 남성 중심적 사회를 이뤘던 국가들과 비교해봐도 심하다 싶을 정도로 여성들의 권리가 낮았습니다. 아무리 남성이 중심이 되어 돌아가는 사회라고 해도 여성들에게 먼저 말을 꺼낼 권리도 주지 않는 경우는 많지 않죠. 당장 조선 안악들의 삶만 봐도 남성들에 비해서 권리가 많이 떨어졌던 것은 맞지만 때로는 남편을 휘어잡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아내의 권유에 못 이겨 하루에 3번이나 매품을 팔다가 죽은 남자의 이야기나 흥부와 놀부에 나오는 놀부 부인이 대표적인 이미지이겠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중세시대 여성들은 유난히 더 권리가 없었던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중세시대의 제도에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이 종교로 시작해 종교로 끝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죠. 종교 없이는 아무것도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을 정도로 종교의 의존도가 높은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직자들의 말은 곧 법과 맞먹을 정도의 위력을 가졌던 것이죠. 애초에 귀족보다 높은 계급이 성직자이기도 했으니까요. 중세시대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교로 지정했던 기독교는 상당히 남성 중심적인 사고 아래서 탄생한 신앙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하는 것에서부터 알 수 있죠. 유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하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한 가정의 가장을 신과 비슷하게 받드는 것입니다. 가부장적인 종교 아래서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이루었던 유럽의 국가들은 자연스럽게 가부장적인 문화가 자리 잡게 된 것이죠. 물론 이것만 가지고 중세시대 유럽 국가 속 여성들의 권리가 낮았던 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중세시대의 여성들이 억압받았던 이유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아무래도 원죄사상이죠. 원죄사상이란 태초의 여성인 이브가 뱀으로 변한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사실 아담과 이브 둘이서 같이 먹은 것이지만 성직자들은 여성이란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쉽게 타락하는 존재들이라고 칭했죠. 거기에 더해 독신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신들을 유혹하는 점을 들어서 악마와 동일시하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당시 여성들을 싸잡아 이브의 딸들이라 칭했던 것이죠. 물론 이브와 여성들을 동일시하는 것은 초기 교회의 모습입니다. 후의 성직자들은 여성을 마리아와 동일시했죠. 하지만 이미 자리 잡은 가부장적인 사회와 낮은 여성들의 권리는 말 한마디로 금방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중세시대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 국가 어디를 봐도 여성들의 권리는 남성들에 비해서 많이 낮았었죠. 그리고 인도나 이슬람 국가들처럼 여전히 여성의 권리가 심각한 수준으로 낮은 국가들도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남녀 사이의 성차별 문제로 한참 소란스러웠던 적이 있었죠. 사실 지금도 소란스럽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은 성차별이 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은 여성이 더욱 대접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되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오랜 과거에 비하면 여성들의 권리가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현재 생긴 문제점을 과거와 비교해서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죠. 또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문제점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남녀차별이란 문제가 애매하고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몇백 년 후에는 오늘날 여성들의 삶을 알아보면서 평등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영상이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중세시대의 귀족 여성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